네, 그러면 오늘 최적화 개론 헬프 세션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당연히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시험 중간고사에 관한 거예요. 퀴즈와 마찬가지로 오픈 에브리띵이에요. 하지만 어떤 휴먼 어시스턴스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 누군가를 컨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그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뭐 올라와 있는 자료 그걸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북의 또는 오픈 에브리띵의 정의에 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최적화를 전공하세요. 네, 시험 문제를 뜬 걸 보고는 옆에서 화면을 이렇게 제 카메라에는 안 보이게 보고 계시다가 관련된 페이지를 책을 펼쳐 주신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노 휴먼 어시스턴스는 그런 류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 네. 예전에 이거 오픈 에브리띵이라고 했다가 그 홈워크 매틀랩 홈워크에서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어떤 그 두 학생이 사이가 안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학기 중에 자기랑 사이 안 좋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모 학생이 그 매틀랩 숙제가 나올 때마다 프로그래밍 구루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알아내서 온다. 이걸 처벌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곤란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코드를 짰고 걔가 알려줬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변명이 걸작이었어요. 자기가 다음에 어떤 벤처를 시작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타트업 벤처를 시작해서 CEO가 되고 싶은데 CEO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핵심적인 게 무엇이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잘 받는 것도 기술이다. 이러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픈 에브리띵 but 하면서 이제 구구절절 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PLMS에 가서 목요일 수업을 클릭해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처럼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그 밑에 과제 형식으로 알겠어요? 퀴즈가 아니고 과제 형식 PLMS 상에 그 과제 있잖아요. 그러면 과제 언제까지 업로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거나 아직 안 정했어요. 퀴즈 여러분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만 뭐 true false는 아니고요. 퀴즈인데 아마 내 문제가 여러분들마다 다 랜덤하게 섞여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보여지고요. 물론 서브가 한 두 개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어쨌든 풀이를 한 것을 업로드까지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업로드하는데 파일로 해도 되고 뭐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거고요. 챕터 1에서 12까지 내용이고 뭐 지난번 퀴즈에서처럼 여러분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손과 화면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홈워크 5인데 이번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홈워크 5가 챕터 3개로 숙제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 보기 직전이죠. 11시부터 시작이니까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조금 뭐 많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빨리 시작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뭘 설명할까 제가 오늘 헬프 세션 시간에 이러다가 아무래도 이 컨주기 디렉션 메서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설명했지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그 컨주기 디렉션 메서드라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는 이 말 그대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단어, 제목,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컨주기 디렉션을 사용하는 메서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메서드? 옵티마이제이션, 이터러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히 최적화에 쓸 거죠. 그렇죠? 최적화에 쓸 거예요. 이터러티브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에요. 자, 우리의 이터러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일단 어떻게 한정을 했죠? 이 과목에서는 어떤 벡터 밸류드 맞아요?
벡터 밸류드 솔루션 해를 찾는 거죠. 우리는 물론 어떤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든가 이런 걸 찾고 싶지만 이런 걸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니셜 개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n 디멘셔널 벡터였다면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케이스 아이터릿들도 n 디멘셔널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더 케이스 아이터레이트는 동사고 아이터레이트 하면은 명사죠. 네. 그래서 케이스 아이터레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가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릿을 물론 뭐 되게 복잡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항상 케이스 아이터릿 더하기 어떤 랭스 n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랭스 n 벡터를 또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케이스 스텝 사이즈 타임스 케이스 서치 디렉션 이렇게 분해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건 유니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벡터에서 스칼라를 뽑아낼 때 얘를 반드시 유닛 랭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핵심은 그래서 이 이터러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요런 꼴로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릿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목이 말하는 건 뭐예요? 칸주기 디렉션 메서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패밀리 오브 그러니까 스몰 셋이죠. 요 안에 있는 어떤 패밀리 오브 메서드 또는 패밀리 오브 알고리즘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디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프로퍼티를 가지는 알고리즘들. 그래서 여기 칸주기 디렉션 메서드라는 어떤 집합을 서브셋을 하나 정의한 거예요. 디렉션 가지고. 그러니까 요 녀석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 2017년 강의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 헬프 세션을 들으면서 봤겠지만 사실 뭐 일반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언제나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시스의 간편함, 예를 들면 오더 오브 컨버전스를 논의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펑션을 썼어요? 쿼드레틱 오브젝티브 펑션을 썼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오더 오브 컨버전스, 즉 컨버전스 레이트를 어널리시스하고 컨버전스 레이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만 쿼드레틱 오브젝티브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이런 패밀리 오브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스 또는 패밀리 오브 메서드를 정의할 때도 유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칸주기 디렉션 메서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 쿼드레틱 오브젝티브란 말은 없지만 이걸 정의할 때 이미 우리가 f, 즉 오브젝티브 펑션은 쿼드레틱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던 쿼드레틱 펑션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 A로 썼죠.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또 Q로 쓰기도 하고 A 대신에 또 어떤 때는 2분의 1을 넣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보면 책에 보면 또 어떤 때는 저거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X로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요. F에다 적당한 수를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X 스타를 특히 어떻게 하죠? X 스타는 Q 인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가 상수를 더해서 넘어갈 때 Q 인버스 B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상수를 더해서 완전 제곱꼴로 컴플리트 스퀘어꼴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경우든 조금씩 이제 다른데 요 녀석을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식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굳이 a 앞에 2분의 1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b가 뭐 2배의 b 프라임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마치 디스크리미넌트도 D 캐피탈 D가 있고 판별식
discriminant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네요 표정이. 판별식도 우리가 d/4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맞아요? 예, 그때는 사실 요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디어랑 비슷해요 요거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먼저 a를 q로 바꿨죠.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쿼드레틱 폼은 어떻다고요? 뭐랑 항상 똑같아요.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x와 동일하면 굳이 시메트릭이 아닌 a 매트리스를 쓰느니 시메트릭인 요를 이제 q라고 부르자고요. 시메트릭인 어떤 q 매트리스를 쓰면 되니까 굳이 이제 a는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그냥 q를 바로 쓰고 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빠진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쿼드레틱 펑션을 적용하는데 그 새들 포인트가 있는 즉 아이겐 밸류가 맞아요. 아이겐 밸류가 굳이 음수인 거 잘 안 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요런 가정 Q 매트리스가 positive definite 매트리스 즉 orthonormal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아이겐 밸류들이 모두 positive다 뭐 이런 것까지 가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데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시메트리까지만 얘기했고 파지티브 데피니트니스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Q라고 하면 시메트릭이라고 뭐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어느 경우든 뭐 성립이 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컨주게이트 벡터즈를 정의하는 섹션 10.1에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F 콜론 Q 이렇게 하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일단 쿼드레틱 펑션으로 가정하고 하는구나. 알겠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우리가 요 알고리즘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찾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 how to find direction, how to find step siz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뭐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노트 또는 교과서에서 어떤 뭐 디어렘이라든가 결과를 설명할 때 어떤 가정하에서 설명하는지를 주의하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번째 디렉션과 D번째 디렉션 벡터와 D번째래요. K번째 디렉션 벡터와 그렇죠. 그러니까 D 수프 K죠. 그 다음에 G 수프 K 플러스 1 즉 K 플러스 1번째 그레디언트 벡터가 수직이다. 그거는 어떤 가정하에 나왔었죠? 오브젝티브가 쿼드레틱이어야 했나요? 그러면 디렉션은요? 디렉션은 뭐 특별해야 됐어요? DK가? 그 다음에 알파는요? 알파 K는? 알파 K만 특별했죠. 알파 K가 어떻게 밝혀져야 됐어요? 디렉션은 어쨌든 정해지면 되는데 알파 K가 그리디 서치를 해서 그 디렉션 상에서는 어쨌든 로컬 미니마이저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기억할 때 이게 어떤 가정하에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요런 간단한 표시들을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결국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냐? 제너럴이냐 아니면 쿼드레틱이냐?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서치 디렉션이 뭔가 특별한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냐? 예를 들면 D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그러면 그레디언트 메서드라는 그 패밀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알파가 픽스트일 수도 있고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디 서치로 찾아낸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세요. 여기서는 일단은 오브젝티브가 쿼드레틱이다. 오브젝티브가 쿼드레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뭐 시메트리는 당연히 가정하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쿼드레틱이니까 Q 매트리스는 주어졌잖아요. 앞에 2분의 1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벡터, 물론 우리는 이것을 디렉션 벡터로 서치 디렉션 벡터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과 2로 했지만 반드시 첫 번째 디렉션과 두 번째 디렉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두 벡터가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매트리스 그다음에 벡터 곱해서 쿼드레틱 폼을 만들 수 있는 벡터 이렇게 쿼드레틱 폼처럼 만드는 요런
스칼라로 만드는 과정만 필요하지만 우리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D는 search direction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서로 Q 칸죽잇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칸죽잇 페어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다고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칸죽잇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했는데 제일 간단한 게 Z라는 컴플렉스 넘버가 A 플러스 JB, AB는 여기서 리얼이고 그럴 때 G 칸죽잇이 A-JB가 되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Z의 칸죽잇은 G 칸죽잇 이렇게 표기하고 G 칸죽잇의 칸죽잇은 또 Z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Z의 켤레 복소수는 켤레 수는 어차피 복소수니까 Z 스타라고 표시한 이 녀석이다. Z 스타라고 표시한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Z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켤레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켤레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D2는 D1의 켤레 벡터이다. 만약 이걸 성립하면 이렇게 안 했어요. 두 벡터가 서로 켤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D1 트랜스포즈 Q D2를 여기다가 스칼라니까 트랜스포즈 해도 일반적으로 같죠. 맞습니까? 얘는 얘와 같아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A, B, C 매트리스 곱의 트랜스포즈는 C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니까 벡터는 매트리스 스페셜 케이스고 그래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2의 트랜스포즈 Q D1.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란 얘기는 얘도 0이죠. 따라서 이런 걸 정의할 때 given D1 어떤 given 벡터 D1 D2 is Q conjugate if D1 transpose Q D2라고 만약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한 요 프로퍼티에서 그러면 D2도 D1을 켤레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데피니션을 two vectors are Q conjugate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만약 이렇게 define을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D1, D2가 주어져 있고 얘가 켤레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했듯이 D1을 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D2 is Q conjugate 뭐 to 뭐 또는 with 칸이니까 with겠죠. with D1 if 한 다음에 D1 transpose Q D2 equal 0라고 했다면 자 여기서 질문이 나가요. 자 그러면 D1의 Q 칸죽인 D2는 존재합니까? 그 다음에 exist 하냐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은 unique한가요? 유일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존재하느냐? 존재할 거요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Q가 그냥 시메트릭이다라고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엄밀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two vectors라고 할 때 얘는 당연히 제로 벡터 아닌 걸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 벡터면 모든 D2가 얘를 성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정의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D1, D2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D2도 0이 아닌 것으로 할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정의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넌제로 D1 벡터가 주어졌을 때 Q 매트리스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와 D1과 Q 칸죽이신 D2 벡터를 찾을 수 있느냐, 존재하느냐. 자, 어떻게 되죠? 존재하나요? 네, 선형대수의 문제이죠. 그렇죠? 우리가 n 디멘셔널 벡터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Q 매트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전히 이렇죠. Q가 만약 시메트릭이라고만 했잖아요. 제로 매트리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벡터가 넌제로 벡터가 D1과 임의의 D1과 또 Q 칸죽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좀 좁혀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아까 이렇게 썼다가 지웠지만 이렇게 Q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존재하나요? 예. 그 지난번에 얘기한 Q를 오소노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를 오소노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아이겐 벡터들이 오소고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걔들을 가져오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Q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다라고 하는 순간 이 데피니션에 의한 Q 칸주기 벡터는 존재해요. D1이 주어지면.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봤지만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V 람다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데 이 V에 어떻게 돼요? B1, B2 이렇게 해서 Bn까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소노말이라고 했으니까 VI와 VJ들이 다 오소고날한데 예를 들어서 D1이 이 중에 하나면 여러분이 임의의 그것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보면 제로가 되죠. 왜 되는지 볼까요? VI 트랜스포즈 QVJ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Q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V 람다 V 트랜스포즈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부터 볼까요? V 트랜스포즈 VJ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J번째 행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인 그런 어떤 벡터가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트랜스포즈하면 VJ 빼고는 다 오소고날 하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I번째만 되고 그러니까 얘는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고 얘는 J번째만. 그 다음에 람다는 어떻게 돼요? 람다는 다이고날이니까 그냥 스케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와 J가 다르면 곱하면 이 두 벡터를 제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D1이 당연히 이제 얘로 스팬은 되겠죠. 얘로 스팬은 되지만 이 중에 하나는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도 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어요? 예, 얘를 마치 주어진 최초의 베이시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두 사람 이름이 붙은 프로시저가 있는데 뭐였죠? 예,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를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피니션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 개의 벡터가 이제 Q 칸주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m 개로 잡았죠. 물론 랭스는 n이고 m 개가 Q 칸주기시란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앞에서 바로 위에서 정의했던 두 개가 Q 칸주기시다는 것을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Q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이고 오토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V들이 n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m 개를 뽑으면 걔들은 항상 Q 칸주기 합니까? 서로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m이 이제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every pair가 Q 칸주기 하니까 이 데피니션은 void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void하다는 것은 어떤 데피니션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립되거나 해서 의미 없는 것을 데피니션이 void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예로 여기서 이그젬플을 들었어요. 이 이그젬플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어떤 거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제가 말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입니까? 그렇죠. 아이겐 밸류들이 다이고날에 있고 다 1인 그런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Q가 날아가 버리니까 QI와 QJ가 내적에서 제로니까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칸주거시가 오스토고넬러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제가 이 쿼드레틱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 칸주기 디렉션 메서드 관련해서 핵심은 뭐였죠? 예, 일종의 화이트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줬던 게 뭐였어요? 좀 스페셜한 녀석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Q를 2, 0, 0, 1 이렇게 준 다음에 x1, x2 축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이걸 동그랗게 바꾸기로 했죠. 동그랗게 바꿔서 y1, y2로 하는데 어때요? fx1, x2가 2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었는데 개수를 똑같이 만들려면 y를 대입할 때 x1은 루트 2분의 1 y1 그 다음에 x2는 y2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y1은 루트 2x1 y2는 1x2 이렇게 되니까 이 벡터로 만들면 y 벡터는 어떻게 됐어요? y 벡터는
Q의 2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화이트닝이랑 같은 아이디어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치환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컨주깃 디렉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쿼드레틱 어플라이된 사실은 오소고널 디렉션 n개를 찾아서 그냥 이런 아이덴티티 Q 펑션을 갖는 쿼드레틱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 example은 너무 단순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렘마인데 렘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전에처럼 자, 오브젝티브가 뭐였나? 그 다음에 디렉션을 어떻게 정하나? 맞아요? 디렉션이 주어졌는가 정하는가?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렘마가 나왔느냐를 표시를 해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 연습 삼아 이 렘마 10의 1에 대해서 요 FD 알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냥 수학적으로 포지티브 데피니트 여기서는 이제 커비 이니퀄리티를 쓰지 않았어요. 이런 표기법도 써요. 근데 저는 싫어하는 게 얘는 매트리스고 얘는 스칼라고 얘는 그럼 뭐죠? 매트리스와 스칼라의 부등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븐 보이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면 이럴 때 이렇게 커브가 돼 있는 이니퀄리티에다가 O자를 이렇게 볼드체로 해서 둘 다 이제 볼드체 Q와 O로 이렇게 쓰죠. 뭐 Q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니트인데 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리얼 밸류드잖아요. 예. 그런데 시메트릭이라고 해서 S라고 써요. 그냥. 예. 리얼이 너무 당연해서 뭐 리얼 이렇게 안 쓰고. 예. 그 다음에 n by n이니까 그건 써야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것을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요. 플러스를 하나 쓰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두 개 쓰면 포지티브 데피니트. 알겠죠? 예, 물론 ES는 대문자로 볼드 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in a member of 이렇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노테이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예, 미치겠죠. 슈퍼스크립트로 막 써요. n by n이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쓰기 싫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냥 이거는 이 최적화 문제와 관련 없이 순수히 그냥 수학으로 했구나. 어떤 포지티브 데피니트, 시메트릭 매트리스 Q를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벡터들, 디렉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벡터 K개를 가지고 그냥 렘마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려다가 지웠는데 이런 표기법도 우리한테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한테 딱 보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건 최적화와 상관없이 나왔구나.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있었느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써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반드시 디렉션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쓰겠지만.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K개의 여기 나와 있죠. 넌제로 벡터들은 그렇죠? K개의 넌제로 벡터들이 칸주깃 Q 칸주깃 하면 물론 여기서 K는 당연히 제로부터 K까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개예요? K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N 이하여야 돼요. N 이하. 더 많으면 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그렇잖아요. N보다 더 큰 벡터들이 뭐 리니얼 인디펜던트 할 리가 없잖아요. 제로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로가 들어가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게 뭐 리던던시가 없다는 거예요.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벡터들의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리던던시가 없다. 그렇다고 오소고날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리던던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3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제가 어떤 벡터 3개를 가지고 오리진으로부터 움직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로켓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스페이스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에 있는데 내가 O라는 지점에서 어떤 A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을 때 내 로켓의 오리엔테이션을 보니까 하필이면 딱 A 방향 플레인 상에 있어요. 어떤 플레인 상에 얘가 A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잖아요. 로켓이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무게 중심 가지고 하면은 로테이트하는 게 있고 추진하는 게 있고 이 피치를 올리는 게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트러스트가 몇 개 더 있어봐야 의미 없죠. 2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로켓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옆에 이렇게 약간 나팔 같이 달린 게 있어요. 나팔이 위로 아래로 달려 있고요. 옆으로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저런 게 반대쪽에도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얘들 보세요. 다 수직하잖아요.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딱 안 하고 여기도 또 달려 있어요. 여기도.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센터 오브 매스가 이쯤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로테이트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유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리던던시를 줄이면 당연히 로켓 같은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도 간단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할 때는 이 리니어 디펜던시, 인디펜던시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컨주게이트 디렉션들은 리던던시가 없는 디렉션들이다. 자기들끼리 오소고날은 안 할 수 있지만 물론 Q가 어때요? 아이덴티티면 오소고넬러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알파들도 주의할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이제 뭐 알파로 잡든가 베타로 잡든가 베타로 잡았나요? 예, 베타로 잡을까요? 또 참 애매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스텝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텝 사이즈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잡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섹션 10.2, 그러니까 10.1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적으로 칸주기 벡터들이 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Q 칸주기시다. 그다음에 어떤 뭐 M 개가 서로 Q 칸주기시다. 그래서 정의하고 프로퍼티만 말한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우리 최적화에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이렇게 오브젝티브 뭘로 가정하고 있고 디렉션 어떻게 서치 디렉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파 스텝 사이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야? 제너럴한 이터러티브 알고리즘 얘기네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요게 뭐죠? 요게 지금 현재 케이스 아이터릿 내가 지금 어떤 지점에 있어요. K번째 아이터릿 X 지점에 있을 때 거기서 이미 디렉션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우리 서치합시다. 그러니까 방향은 정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뭐 복지국가로 갑시다 했는데 복지 예산은 찔끔 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스텝 사이즈죠. 스텝 사이즈를 정할 때 어떻게 해요? 아그민이니까 F를 최소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글로벌이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는 글로벌이죠. 네. 로컬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그리디 서치 해서 이게 G라고 하겠어요. 그리디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죠. 네. 사실 이 그리디는 왜 나왔냐면 사실 이게 로컬 디렉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로컬리 봤을 때는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소위 말하는 그 주사파, NL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전향해가지고 유튜버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을 하더는 거예요. 저는 좀 화가 났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사파하면서 집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그때 말할 때 누가 친구들이 굉장히 탄압을 했다 막 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까지만 얘기하고는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사죄를 뭐 이건 아니고 그냥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변명으로 뭐라 그러죠? 나는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한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그리디한 거죠, 그렇죠? 글로벌하게 못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같은 걸 그때 했는데 탄압이 엄청났어요. 완전히 그냥 뭐 동아리 방에 가서 야 이거는 관계 아니냐, 집단 관계 아니냐 이런 거는 이게 전체주의지 뭐가 이게 너희가 민주주의잖아 이렇게 썼더니 뭐예요? 후배가 저보고 노태우가 좋아하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대문짝만하게 저희 메모장에 써놔가지고 참 그 친구는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회계사가 돼가지고 아주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막 아파트가 적어도 2채는 아닐까. 자 어쨌거나 다시 그래서 그리디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디 서치를 해서 알파 K 또는 뭐 알파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상태예요. 쿼드레틱 여기 있네요. 쿼드레틱에 맞아요. apply to quadratic. 그러니까 디렉션 얘기는 지금 없어요. 디렉션 얘기는.
그러니까 요까지는 디렉션 얘기 없는 거예요. 맞아요? 디렉션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쿼드레틱이고, 그러니까 사실 요 알파 k의 q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쿼드레틱이고 그리디 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쿼드레틱의 그리디 하면, 쿼드레틱의 그리디 서치를 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스텝 사이즈.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여기 여러분 눈치 빠른 학생 제가 여기다가 그냥 알파라고 썼다가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디렉션이 이상하게 설정되면 이게 알파로 하다 보면 이 솔루션이 어떻게 돼요? 그냥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쿼드레틱이 있는데, 쿼드레틱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방향을 D로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글로 가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알파가 그냥 0이 돼 버리죠. 하지만 어쨌든 틀린 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가 파지티브라고 안 돼 있고 넌 네거티브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네. 아시겠죠? 어쨌든 D는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칸주기 디렉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Q가 주어지면 Q 매트리스의 칸주기 디렉션 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유니크하게 결정되진 않죠. Q가 아이덴티티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Any orthogonal basis 벡터들 of Rn이 디렉션으로 설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Q 칸주깃한 디렉션들을 우리가 디렉션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얘가 중요해요, 안 해요? 본래는 얘는 사실 안 중요한데 마치 촉매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화학에서 내가 이론을 만들 때 그 막막해 모르겠어, 일단 쿼드레틱 일로 와. 그래서 쿼드레틱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쿼드레틱인데 그냥 쿼드레틱은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픽스드 스텝 사이즈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람다 맥스 분의 1 또는 람다 맥스 분의 2, 그 2분의 1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죠. 맞습니까? 네. 그 트리키해요. 제가 시험에 낼 거예요. 여러분 네, 꼭 보세요. 아까 제가 괜히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험 전에 얘기하는 뭔가는 정확한 거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도 2분의 1을 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주의를 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픽스드 스텝 사이즈로도 뭐 잘 되는데 굳이 다른 알고리즘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로컬 서치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파를 찾기 위해서 그냥 뭐 아이겐 밸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만 적당히 게스를 한 다음에 그게보다 많이 작게 해서 그냥 쭉 돌리면 가는데, 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쿼드레틱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얘를 없앨 거예요. 얘를 날릴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일단 얘를 끌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티어렘 10.1 제가 여기 써놨죠. F는 쿼드레틱. 물론 여기서 요렇게까지 있어야 돼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알겠어요? 네,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요. 스톡되는 수가 있어요. 저게. 네. 그 다음에 약간 트리키한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까 요 얘기 했잖아요. 요거 약간 문제 있어요. 밑에. 그 다음에 디렉션은 Q 칸주기 디렉션스. 그 다음에 알파는 그리디 서치로 스텝 사이즈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요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봐요. 우리가 이니셜이 제로잖아요. 맞아요? 한 번 아이터레이션 하면 어디로 가죠? x1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아이터레이션 한 거예요? 이니셜로부터. 디렉션 몇 개를 써서. 얘가 D0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x1에 가 있다는 얘기는 D0를 쓴 거죠. 자, 내가 xn에 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 거예요? D0에서 dn-1까지 쓴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n개의 디렉션을 써서 n번 아이터레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디하게 쿼드레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칸주기 디렉션들을 써서 칸주기 디렉션 알고리즘 applied to quadratic이라는 얘기는 Q 칸주기 디렉션들을 쓴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티어렘이 n번 스텝 만에 x 스타로 간다. x 스타는 뭐예요? 여기서 쿼드레틱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2분의 1 x 트랜스포즈 qx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X 어쩌고 했다면 얘는 Q 인버스 B예요. 예, 만약 이거라면 만약에 2분의 1 뺐으면 또 뭐 복잡해지죠. 그렇죠? 주의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 놀라워요. 거기다 regardless of initial guess, initial point. 놀랍죠? 이게 근데 지난 시간에 비유를 했죠.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네. 화이트닝 하고 나면 이게 X 스타가 여기 Y 스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센트릭 서클스가 레벨 세틀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자, 2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 Q가 아이덴티티일 때 Q 칸주기 디렉션 두 개에 딱 나오죠. 임의의 두 개. 수직하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어떻게 수직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거를 D0, 얘를 D1이라고 잡았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2스텝 만에 여기 갑니까? 그리디하게 하면. 자, 보세요. 자, D0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요. 요렇게 중심으로부터 어디 이렇게 돼 있는 여기 터치가 있죠. 여기가 X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위에 부분 좀 이상하다. 정의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안 움직이면 되니까 계속 올라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Q 칸주기 디렉션 할 때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Q 칸주기 디렉션인 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잡아놨으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일로 못 가잖아요. 이쪽으로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스톡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이너 칸주기 디렉션 알고리즘 간다고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잖아요. 저쪽 디렉션. 그래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총 교수님이 그냥 넘어가 버렸었어요. 교과서를 서술하실 때.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가 K가 넌 네거티브다고 안 하고 그냥 알파 K는 리얼 이렇게 하고 서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정돼 있어.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디렉션이 여기 D1이 이쪽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 두 번 만에 한 번, 두 번만. 사실 D0가 이쪽이었으면 어때요? 일로 가지도 못하죠. 그냥 스톡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서틀하게 따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소소하게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수학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DRM 10.1에 따르면 요 그림을 잘 생각하면 쿼드레틱이고 그렇죠? D는 Q 칸주기 디렉션스고 알파는 그리드인데 넌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리얼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n 스텝 만에 무조건 쿼드레틱이니까 로컬 미니마이저 즉 글로벌 미니마이저로 가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쿼드레틱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이거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별로 좋은 알고리즘 아니에요. 쿼드레틱에 대해서는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봤겠지만 어때요? 뉴턴스 메서드 그냥 쓰면은 그렇잖아요. 예. 저 오브젝티브의 해시안 그러면 Q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해시안 매트리스 써서 인버스하고 뭐 그레디언트 곱해서 하면 한 스텝 만에 그렇잖아요. 싱글 스텝 만에 X 스타로 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N 스텝 만에 글로벌로 가는 또는 뭐 로컬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런 알고리즘 왜 만들어요? 왜 만드냐고요? 우리는 목적이 목표가 얘를 이 조건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쿼드레틱일 때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왜 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제너럴한 오브젝티브에 넣을 때는 그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한 번에 가던 그 알고리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그 한 번에 가는 여성은 어때요? 해시안 인버스가 필요했잖아요. 예를 들면 n이 굉장히 크면 매트리스 인버전도 장난 아니죠. 그렇잖아요. 해시안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결국 쿼드레틱에만 적용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서 나의 상상력을 제약할 필요는 없겠구나.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아이디어가 나눠져요. 제가 뭐 2017년 강의할 때도 계속 이게 같은 뷰렛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그라 그랬죠, 제가. 잘 그어야 돼요. 잘 그어야 되는데 요 뷰렛을 한번 봅시다. We already know G는 그레디언트 벡터 하기로 했어요. K 플러스 1, 수프 K 플러스 1은 뭐냐면 X
숲 k 플러스 1에서의 그레디언트, 즉 그레드 f evaluated at x 숲 k 플러스 1을 우리가 간단히 g 벡터 숲 k 플러스 1이라고 쓰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수식을 보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항상 우리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자, 그렇죠? 이그젬플, 굿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면 된댔어요. 비주얼한 심플, 수식이라도 상관없고 점을 하나 잡아요. 자, 그리고 이걸 보니까 뭐 xk보다 플러스 1번째로 잡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방향이에요. 얘가 g, 그래서 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잖아요. 뭐 xk 플러스 1은 xk 플러스 1은 여기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 얘랑 오소고날한 이 녀석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뻗어 나가는 디렉션이에요? 여기로 들어오던 디렉션이었어요? 예, 이거는 케이스 아이터릿, 즉 k 플러스 1번째 케이스 아이터레이션에서 사용된, 즉 k 플러스 1번째 아이터릿을 얻기 위한 거니까. 예를 들면 얘가 dk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디렉션과 그렇잖아요. 앞 스텝의 디렉션과 나의 그레디언트가 뭐 수직이에요. 이게 인 제너럴 성립해요? 아니죠. 가정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옆에다가 빵 써주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파를 그리디하게 찾은 거예요. 알파를.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를 그리디하게 찾는다는 얘기는 여기 곱해지는 녀석을 내가 그리디하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지점에서나 끝나지 않죠. 아무 지점에서나 멈춰서 x 수프 k 플러스 1을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더 가서 여기서 레벨 셋이 요 디렉션과 평행하게 되는, 그래서 요게 그레디언트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셋도 같이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게 we already know that 할 때는 뭐예요? 이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들을 여러분이 계속 해가면서 책을 읽고 노트를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true, false를 잔뜩 낼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걸 true, false로 내요. 뭐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이터러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G 숲 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DK는 0이다. 자,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true, false를 묻는 것은 in general 또는 for all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립하냐고 묻는 거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rue, false 내기 시작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문제를 한 100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참 답답하죠. 예. 그런데 좀 섬세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 렘마 10.2. 그래서 렘마 10.2는 얘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예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얘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얘는 어떻죠 지금? 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K번째 지점에서 X 수프 K에서 그러면 케이스 아이터레이션을 통해서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리스를 얻는 거죠. 얘를.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두 벡터, 즉 디렉션 벡터와 멈춰선 다음에의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한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돼 있죠. 그렇죠? 그레디언트의 슈퍼스크립트가 k 플러스 1이고 디렉션은 k잖아요. 근데 얘를 자세히 보세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k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비슷비슷하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봐야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k는 픽스돼 있는 건데 요 i가 뭐냐면 i가 0부터 k까지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1을 생각해 보세요. G1을 생각하면 k가 0이 가능하잖아요. 0에서 0까지. 그러면 D0.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먼트와 관련된 것은 G 수프 1은 D0랑만 관련이 되고요. G 수프 2를 예를 들어서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때는 D0, D1이 다 관련되고요. 예를 들어서 G 수프 K 플러스 1 일반적인 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D0, D1, D2에서 D up to K까지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오소고넬러티는
얘는 두 개가 오소고널 하다는 거고 얘는 요렇게 해서 두 번 오소고널리티 여기서는 몇 개? k 플러스 1개의 오소고널리티가 언제? 컨주게이트 디렉션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요 과정은 뭐예요? 또 쿼드레틱이고 맞아요? 컨주게이트 디렉션스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리디 스텝 사이즈 서치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데 프루프를 이제 나중에 하고 먼저 이게 무슨 의미냐를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먼저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를.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min이라고 돼 있고 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요 오른쪽만 일단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minimization of f인데 우리가 decision parameter, decision variable, control parameter 뭐라고 쓴다고요? 여기 있는 알파 0부터 알파 k까지를 보세요. 0부터 k까지 k 플러스 1개의 상수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게 뭐죠? x0와 디렉션들이 0부터 d0부터 dk까지는 주어진 거예요. k 플러스 1개의 디렉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 오른쪽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n 차원 공간인데 어떤 이니셜 개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들도 q 칸주기 디렉션즈를 내가 줬어요. 여기서 3디멘션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리니얼리 디펜던트해 보이지만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주고는 어떻게 하냐면 디렉션 k 플러스 1개만 한 거예요. 본래는 디렉션 n개가 맥시멈 n개가 q 칸주기 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 n보다 작거나 같은 k 플러스 1개를 가져와서 디렉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알파들을 최적화해서 내가 얘를 미니마이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요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퀄이 된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가 아니고요. 요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에 넣으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K번째에서 한 스텝 딱 아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K 플러스 1번째로 갔을 때의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로컬하게 내가 최적화해서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얘가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글로벌하게 K 스텝들을 했을 때 녀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 알파 K들이에요. 사실은 베스트 스텝 여기 알파 K 자체는 at the case 스텝에서 베스트 스텝이지만 알파 K들은 오버롤 베스트 스텝스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근데 이 흥미로운 건 사실 이렇게 제약이 돼 있어서 그래요. Q 칸주기시다. 그 다음에 칸주기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이고 디렉션이 Q 칸주기시고 예.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디하게 찾고 이거 자체가 그리디하게 찾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디하게 알파 K만 찾는 그때 그리디하게 찾는 거지만 사실 이게 오버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디 로컬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그 전 스텝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스텝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한 살 때는 한 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두 살에는 두 살로서 최선을 다하고 24세는 24수로 최선을 다하고 27은 27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글로벌리 27까지 봤더니 그렇게 했던 게 옵티말 하지 않죠 보통. 그렇잖아요. 예. 하지 않은데 여기는 옵티말 하다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있지만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은 잘 없어요. 보통은 뭐예요? under certain constraint 어떤 컨디션 하에서 로컬 서치를 계속하는 것이 글로벌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쿼드레틱이고 컨주기 디렉션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뭐 좋은 아이디어고 쿼드레틱일 때도 어쨌든 말 되잖아요. 뭔가 지오메트리컬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여기서는 이그젬플로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뭐 쭉 보면 돼요. 제법 길지만 쭉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강의를 보면 expanding subspace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있지만 저게 어떤 거냐면 네. 처음에는 디렉션 하나 가지고 여기서부터 맞아요? 디렉션 하나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에서 어때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디렉션으로 움직이고 쿼드레틱이라서 지금 예, 우연히 도달하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의로 우리가 Q 칸주기 디렉션들을 선택했다면 얘가 반드시 어떤 포지티브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얘 입장에서 이까지 가는 거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니까 저걸로 스팬 되는 스페이스 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고 서브 스페이스를 익스펜드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xpanding subspace lemma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뭐 k일 때 i는 k-1까지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쭉 보면 되고요.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얻을 거냐? 지금은 그냥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얘를 걷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Q가 없어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시메트릭 매트리스 Q가 없는데 Q 칸주기 디렉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일단 쿼드레틱으로 한정하고 내가 Q 칸주기 디렉션스가 캐피탈 N게 주어졌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쟤를 컨스트럭트 할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How to construct the 칸주기 디렉션스를 쿼드레틱에 한정해놓고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어때요? 걔를 좀 어떻게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일반적인 함수일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나의 알고리즘 이렇게 제시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스텝 사이즈는 그리디 로컬 서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디 로컬 서치.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주기 디렉션이란 말은 반대쪽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알파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칸주기 디렉션들을 만들 거냐? 여기서 뭐 Q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너럴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적용하기가 안 되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매우 컴퓨테이셔널리 코스틀리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칸주깃 그레디언트 메서드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 챕터에 있는 콰지 뉴튼 메서드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이 방법이 이 디렉션을 만들어내는 칸주깃 디렉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어떤 서브에 이런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지금 챕터에서 배우고 요건 다음 챕터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주깃 아까 콰지 뉴튼 메서드라는 다음 챕터 내용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게 사실은 칸주깃 디렉션 메서드예요. 뭐 언제 쿼드레틱에 적용했을 때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인데 칸주기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칸주기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여기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딱 정리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로 번째, 그러니까 x0에서 어떤 디렉션을 잡아서 우리가 x1을 만들잖아요. 그때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해요. 알겠어요? 얘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오브 f evaluated at 0. 왜냐하면 이런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은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매스매티컬 인덕션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k 플러스 1번째 디렉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지금 이게 질문인데 여기서 그레디언트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Q 오브젝티브 쿼드레틱 오브젝티브 펑션의 Q 칸주깃 디렉션즈를 가지고 그리디 서치할 때 칸주깃 디렉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한정된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이었다면 이제는 칸주깃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죠? dk 플러스 1이란 얘기는 이미 내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x k 플러스 1에 y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다음 디렉션으로 갈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변이 다 k이고 좌변이 k 플러스 1인 것처럼 맞아요? 내가 이미 여기 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디렉션을 정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 디렉션은 d 수프 k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그레디언트 또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내 지금 요 지점에서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어떻게든 modify 하는 거예요. 어떻게 modify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전 디렉션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디렉션은 dk죠. 이 식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얘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Q가 아이덴티티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그때 그냥 이거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움직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서 쿼드레틱에 만약 적용했을 때 쿼드레틱 오브젝티브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스텝이 아니라 이거를 k n 개의 스텝을 거쳐서 디렉션 n 개를 제너레이션 했더니 뭐가 되길 원해요. 그 디렉션들이 q 칸주기 디렉션즈가 되길 원하는데 이거 뭐 이것도 일종의 로컬하게 하는 건데 이게 될까 싶잖아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만 가지고 여기 쏙 대입해서 베타 k가 뿅 하고 나와요. 이렇게. 당연히 q가 있으니까 쿼드레틱으로 한정하고 있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디렉션을 만들어내니까 요건 뺍시다. 그렇죠? 알파는 그리디하게 찾고 있고. 놀라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증명이 빠져 있지만 요렇게 한 스텝 만드는 걸로 했을 때 쿼드레틱으로 하니까 뭐예요? n개를 만들면 n개가 다 q 칸주기 타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흥미로운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쿼드레틱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바꾸자. 모양은 얘로 하되 지금부터는 이제 모양은 얘로 하되 베타를 쿼드레틱일 땐 이렇게 만들었지만 쿼드레틱이 아니니까 다르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온 게 여기 있는 베타들이에요. 얘는 지금 보면 분모는 비슷하죠. 그렇죠? 분모 보세요. 여기 쪽 그렇죠? 근데 Q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오브젝티브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Q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식에 이 베타의 세식에 Q가 안 들어있어요. 왜냐면 우리 일반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Q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만 쿼드레틱에 적용하면 다 이 베타가 얘로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 숙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쿼드레틱일 때는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돼요? QX 뭐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얘들이 다 다르죠. 지금 보세요. 아래랑 위를 비교해 볼까요? 헤스테네스 스티펠이랑 그 밑에 폴락 리비에르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분자는 똑같죠. 분모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얘는 D이고 이게 그레디언트의 차이고 그레디언트 내적이잖아요. 언뜻 보면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싶지만 쿼드레틱일 때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락 리비에르랑 플래처 리브즈는 어때요? 분모는 같죠. 그렇잖아요. 얘는 같잖아요. 근데 분자는 어떻게 돼요? 요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르죠. 맞습니까? 하지만 쿼드레틱일 때는 다 똑같고 놀랍게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 똑같다기보다는 all leads to 탄주기 디렉션. 이퀴벌런트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아마 스케일이 달라질 거예요. 약간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if quadratic objective가 all three above are equivalent 같다라고 안 했어요. 스케일은 다를 거예요. 쿼드레틱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n 스텝에 컨버지 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쿼드레틱이 아니면 당연히 이 위에 세 개가 성능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플래처 리브즈가 잘 되는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뭐 폴락 리비에르가 잘 되고 이럴 거라고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이 디렉션을 로컬하게 Q 칸주기 디렉션을 만들 때처럼 만드는 거지 Q 칸주기 디렉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Q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디 스텝 사이즈 서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슬라피라는 것은 뭐냐면 좀 간단한 뭐 좀 나쁜 뜻으로 그렇죠. 내가 뭐 그릇을 빚었는데 토요일 날 근처에 어디 가마솥 있는 데서 토기를 빚는 가봤는데 참 해가지고 슬라피 했다 이러면 좀 후졌다 이런 거죠. 후진 라인 서치를 쓰면 차라리 이렇게 베타를 쓰는 게 헤스텐스 스티페를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웰이라는 포뮬러가 있는데 그것은 폴락 리비에르를 바꿔서 얘에다가 제로랑 해서 큰 놈으로 하는 게 더 낫더라. 근데 이거는 모르죠 아무도. 그래서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No Human Assistance라는 거예요. 웹페이지에 있는 것도 교과서도 Human Assistant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뭘 도움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빙빙빙 돌려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러면 또 한 100년 후에는 또 죽어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는 AI가 나오면 그때 참 오픈 시험을 어떻게 해보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100년 후에는 정말 누가 인공지능 지금 말하는 뉴럴 레슨 아니겠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움을 잘 받느냐, 그렇죠? 예. 황금 나침반이라는 영화 보면 왜 옆에 동물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걔가 사실은 걔가 아바타일 뿐이고 걔가 슈퍼컴이에요. 말로 하면 다 도와주고 할 때 누가 잘 써서 나의 능력을 내가 결국 하는 거니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물론 사실 과거에도 좀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포항공대를 나와서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을 할 때 잘 해결 안 되는데 그냥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오랜만에 물어봤더니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반칙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다만 이제 시험 볼 때는 그게 좀 곤란하다는 거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숙제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칸주기 디렉션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화요일날 미팅이 한 번 더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자고요. 바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부터 받을게요. 녹화 안 하고, 녹화한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냥 질문 다 받고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챕터 11, 12에 대해서 제가 핵심되는 내용들을 또 말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일단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